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방면적인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의 교통사고 실태 및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점검해보고 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정부와 운전자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좀 생소하네요. 와, 진짜 분위기가. 김태환 교수님 저희가 꼭 무슨 이산가족 만난 것 같아요. 항상 지금 전화로 인터뷰하다가 좀 자주 좀 나와주시지, 스튜디오에. 뭐 자주 얼굴 뵙고 이렇게 그러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좀 아직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교수님 조금 살이 조금 붙으신 것 같아요. 그때 뵌 것보다.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되게 좋아지셨습니다. 예, 느낌이 되게 좋아서.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교통이라는 것이 이 편리성 뒤에 이 교통사고라는 어두운 역기능이 또 발생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역기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개선 사업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고 예방 정책이 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어떻습니까, 교수님? 일단 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뭐 위반이나 사고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교통은 사회 경제적 재반 활동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순기능도 있지만 교통사고라는 역기능으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죠. 따라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뭐 교통안전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 사업은 교통공간의 쾌적성, 안전성 확보, 도로시설의 최적화, 교통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운영을 통해서 교통사고 감소를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교통안전 개선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교통 여건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천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인천광역시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하고 서해와 접하고 있지만 뭐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더불어 수도권을 형성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또 인천공항, 인천항 등에 위치해서 여객과 물류의 중심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 면적은 전 국토의 약 1%를 차지하고 있고요. 행정구역은 2개 군과 8개 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인천시의 인구는 2020년 말 기준으로 295만 명 정도고요. 우리나라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인천시 인구는 송도, 청라, 영종, 검단 등의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꾸준히 인가가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 도로의 연장의 약 3.1%, 자동차는 약 167만여 대, 약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최근 5년간 인천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약 1.5배 높은 4.8%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이 전국 평균보다 높네요. 예. 그 도로 연장은 짧고 차량 증가가 많으면은 교통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좁은 도로에서 많은 차량이 운전이다 보니까 뭐 교통량도 늘어나고 체중도 늘어나고 결국엔 또 운전자의 불만이나 뭐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2019년도에 약 162개소에서 조사된 일일 평균 통행량은 1,046만 6천 대. 2018년 동일 지점 109개소의 교통량과 비교했을 때 연일 약 82,746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대별로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에서 9시 그리고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6시에 첨두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의 특징인 이중 첨두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교통량은 가장 적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또 생각나는 게요, 교수님. 좀 생각이 드는 게 인구도 증가하고 차량도 증가하고 교통량도 증가했다면은 또 당연히 또 이 교통사고도 증가하지 않나 이런 게 또 우려가 되거든요.
예, 일단 2020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만 9,654건, 3,081명이 사망하고 30만 6,19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예.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8,505건의 사고, 전년 대비 약 2.2% 감소를 했고요. 부상자는 11,950명, 그래서 2.5% 감소, 사망자는 91명으로 약 22.9%나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것은 교차로, 단일로, 교량, 터널 등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 지점을 말합니다. 이 교통사고 잦은 곳의 선정 기준은 행정구역에 따라 사고 건수가 다르고 도로 형태에 따라 공간적 범위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광역시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선정 기준은 교차로와 횡단보도의 경우에 정지선에서 30m 이내, 단일로의 경우에는 200m 구간에서 1년 동안 5건 이상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또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된 지점의 경우에는 선정 기준보다 한 건씩 더 적게 적용해서 광역시의 경우에는 4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 교통사고 잦은 것으로 선정이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천광역시의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은 얼마나 되나요? 네, 전국적으로 일단 교통사고 잦은 곳 지점은 8,345개소고요. 예. 경기도가 1,790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에 서울시가 1,286개소, 인천시는 295개소로 나눴는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3번째 순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406개에서 2019년 295개로 약 25% 정도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일반 도로에 비해서 교차로 쪽의 사고의 빈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혹시? 네, 도로 형태별로 살펴봤을 때 교차로에서 2,347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전체 사고의 9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일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03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4.1%가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단일로에서는 횡단보도 사고가 60건으로 약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고가 교차로다 보니까 운전자의 그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일단 가장 많았고요. 예. 다음으로 신호 및 지시 위반 약 544건 발생했고, 진로 변경 위반, 그다음에 보행자 보호금 위반, 교차로 통행법위 위반, 또 앞서가는 차량을 따라서 신호를 위반하려고 하다가 앞차가 제동하는 바람에 나타나는 안전거리 미확보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 295개소에 대해서 모두 이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특정한 지점을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대상 지점의 선정은 첫 번째로 전년도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일단 잦은 곳을 선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정된 교통사고 잦은 곳 중에서 교통사고 피해 정도를 반영해서 사업 대상 지점을 선정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2020년도 올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대상 지점으로는 17개의 교차로와 3개의 직선 구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 대책 방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요인을 크게 짚어보면 인적 요인, 그다음에 도로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차량적인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인적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은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은 기하 구조, 또 교통안전 시설, 교통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공학적인 대책을 의미합니다. 도로의 기하 구조나 교통 상황을 포함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 지점의 개선 기본 방향은 교통률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유도함으로써 차량은 물론 보행자를 포함한 교통 약자의 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차로와 단일로, 기하 구조, 안전 시설, 운영 체계 등을 개선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고가 잦은 곳의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교차로의 경우에는 야간 신호 위반 및 과속에 대비한 감속 시설이 미흡하다. 또 원거리 신호 등으로 인한 신호 시인성 결여 등으로 나타났는데 단일로의 경우에는 고가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에 통행 우선권 관련 표시가 좀 부족한 곳이 있었고요. 지하차도 유출부 차로 운영이 좀 불합리한 곳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고가도로 하부도로의 경우에 야간에는 시인성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분석이 되는데요. 이 분석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개선안이 제시가 되었고 각 지점별로 주 사고 원인 및 문제점에 맞춰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우리 교수님이 자료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봤는데 남동구 간석동 간석사거리에도 총 24건의 사고가 여기는 보행자 사고 3건, 화물차 사고 8건, 추돌 사고 8건 하시면서 이게 지금 내용이 원인도 막 여기 다 써져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고가 많은 지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서 발생한 사고들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 이루어졌던 이런 개선 사업들에서 효과가 좀 많았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면서 중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실시하는 교통안전 개선 사업 중에서 어떤 것들이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또 3년 뒤에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또 다른 교통사고 잦은 곳의 그 개선 사업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에 그 개선 사업에 그거 하나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예. 제가 교수님하고도 몇 번 그 주제를 다뤘었는데 킥보드 있잖아요. 킥보드. 킥보드 사고 건수가 상당히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제 예상에. 예. 그래서 이게 어저께도 제가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최근에 킥보드 타고 다니는 분들 보면 헬멧 쓰고 다니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스튜디오에 계속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예전에는 전혀 전무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개인형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 자주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공유 킥보드에도 헬멧이 부착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공유 킥보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더 많이 봤는데 헬멧이나 안전장구 착용하고 다니는 분들은 거의 못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 시설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관련된 그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또 조금 억압적이긴 하지만 단속과 계도 조금 강압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강압적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PM, 그 개인형 이동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나 세그웨이라든가 일맥상통하는데 최근 제가 만난 그 교육생 중에 법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걸 타고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출발경인대항진 함께 만드는 안전한 교통세상에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무관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최소한 그걸 이용하려고 하면 법적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적 요인, 도로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차량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인적 요인이고 운전자 스스로가 도로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일단 교통사고 줄이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좀 알아보면서 다녀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좀 본론으로 와서 이 도로 개선 사업 이후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개선 사업을 진행한 뒤에는 그 과거와의 비교 또는 유사 지점과의 비교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개선 사업이 진행된 후의 결과는 당연히 좋아지는 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교통 환경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의 변화, 뭐 지금 말씀드렸던 신도시라든가 교통량이 증가된다든가 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었을 때는 수시로 변할 수가 있는데 일단 2020년도에 교통사고 자전거 그 효과 분석 대상 지점은 2017년도에 기본 개선 계획에 따라서 제시된 지점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된 지점 10개소에 대해서 공사 전 3년 그리고 공사 후 1개년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를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예. 사고 건수가 104.3건에서 공사 후에 75건으로 28.1%가 감소를 했고요. 예. 사망자 수는 공사 전 2.3명에서 공사 후 1명으로 56.6% 감소. 예. 자, 부상자는 공사 전 150.8명에서 공사 후에는 91명으로 약 40%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 개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사고 건수도 줄고 사망자 수도 줄고 그게 다 이렇게 비례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이 모든 곳에 이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 요즘에 우리 교차로에 보시면 교통섬이라든가 탄력봉 등을 통해서 도류화 시설이라고 합니다. 도류화 시설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회전할 차는 우회전만 할 수 있게 하고 직진할 차는 직진만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요즘에 고속도로 보면 컬러레인이라고 아니 인천은 녹색 뭐 그런데요 교수님 그런 도류화 도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끝차선에 있었어요. 이제 우회전을 근데 신호가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잠깐 있는데 자꾸 뒤에서 빵빵 빨리빨리 가라고 막 그런 좀 약간 그 관습 아닌 관습법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자, 그 문제가 참 많은 행동인데 그 앞차가 정지선에 정지해 있는 이유는 뭐 보행자가 있거나 신호를 준수하기 때문인데 뒷차들이 빨리 가라고 이렇게 종용하는 이런 행위들은 좀 삼가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 저기 사거리에 그 카메라 다 있는데 그럼 내가 앞에 약간 악셀 밟아가지고 조금 비켜준다고 하면은 나는 카메라 찍히는데. 실제로 또 그거를 양보의 의미로 생각해서 그러다가 또 단속이 돼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교차로 접근하기 전에 미리미리 차로를 변경하시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교통사고 자전거 지점의 사고들을 보면 뒤늦게 교차로까지 다 가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끼어들려고 하는 차들과 직속도를 내는 직진차의 사고들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사고가 많은 이유도 그거지만 미리미리 차로 변경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차로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신호는 무조건 따르고 정지선을 지켜주는 것들이 이러한 사고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좀 시간이 지금 이제 교수님 보내드릴 시간이긴 한데 약간 제가 좀 더 추가를 하자면은 지금 오늘 또 우리 경인교통방송 20주년 개국 기념인데 교수님 그 개국 때부터 계셨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전 개국 때부터 계셨는 줄 알았어요. 그 좀 감회 한 말씀 해주세요. 좀 어떠신지. 그래도 오래 되셨잖아요. 제가 뭐 인천교통방송 뭐 출연을 한 지가 약 10년 정도 오래 되셨네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MC들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우리 뭐 김종윤 PD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석송 사장님 뭐 좋은 방침으로 이 아름다운 방송을 만들고 계시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성화님 육각수 MC께서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서 무슨 말씀이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 안전의식 고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도 저 밖에 김혜진 작가 자기 이름 안 불렀다고 지금 엄청 좀 얼굴이 좀 화났는데. 뭐 김혜진 작가, 뭐 윤성희 기자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조금 더 그 많은 법령이라든가 운전자 의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좀 확충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들으실 때 듣고 나서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그걸 좀 가슴에 담아두고 실제 운전에 적용을 하신다라면 그만큼 사고와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더 아름답고 안전한 인천 만들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계속 이렇게 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이렇게 일찍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자,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